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외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빈약하네. 와, 넉넉히 있었어. 네, 오늘 외전 한번 해보죠. 그죠? 네, 오늘 외전 주제는 어떤 걸 해볼까 얘기를 하다가 협업과 자발성은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업과 자발성은 제 브런치 포스팅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이제 통합 모델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전에 뭐 조금씩 알리다가 요새 이거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협업, 또 갈등 해결, 자발성 세 가지인데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청취하시는 분은 이 협업 촉진과 협업 행동 통합 모델, 협업 촉진과 협업 행동 통합 모델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도 검색이 될 거고요. 또는 브런치에서 그 협업과 자발성이라는 말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그 포스팅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팅 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협업을 만들어내기까지가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들으셔야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 페이스북을 팔로우 하시는 분이라면 같은 제목으로 같은 키워드로 치시면 협업과 자발성 이런 키워드를 치시면 아마도 이 포스팅이 검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제 거에 들어오셔서 타임라인으로 검색을 하신다면 오늘이 녹음하는 날이 11월 28일이니까 2022년 11월 28일 포스팅을 쭉 쫓아가서 보시면 네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댓글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외전으로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맨 마지막은 이제 협업 행동이에요. 협업 행동인데 뭐냐면 같이 일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거잖아요.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는 거. 뭐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주기도 하고 내가 또 필요한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같이 주고받고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거. 이게 이제 협업 행동인데 조직 생활에 그게 다죠, 실은. 그렇잖아요. 사실 개인 혼자만 아무 서로 협조가 없이 협력이 없이 혼자만 한다면 뭐 개인 사업전에서 개인이 일하면 되지. 굳이 조직에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신경 써가면서 남 눈치 봐가면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냥 협업을 아주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다. 게다가 조직 내부뿐만이 아니라 조직 외부 사람과도 항상 협력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조직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고객사와도 사실은 협업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 회사 구성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외부의 사람들도 같이 조인트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도 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이제 협업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되는 건 TFT예요. TFT. 21세기에 들어오면서 TFT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거든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아마 직지신공 계속 들으신 분은 바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을 텐데. 복잡게 그걸 다 합쳐서 북카월드. 네, 북카월드가 자꾸 TFT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조직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하고 지금 그 업무에 맞게 현재 조직을 딱 만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계속 바뀌네. 그러면 이제 한 부서에 딱 떨어지는 업무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계속 또 다른 부서와 협력해야 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조직을 계속 바꾸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TFT를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TFT에서의 협업이 되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TFT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협업을 해야 돼. 일시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남의 부서하고는 지금 KPI도 잘 잡힌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나만 일하다가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협업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지지부진되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실은 북카월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이슈들이 조직에게는 되게 커다란 의미가 지니는 일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협업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조직에서. 언제 협력하세요? 엘라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네. 두 가지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는 생각해보니까 약간 뭐 봉사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봉사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인가요? 네, 좋아요. 그 일을 완수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을 때 그렇죠. 잘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을 때. 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협력을 안 할까?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움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에 눈치가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을 때. 네, 근데 나만 손해 볼 것 같다. 이럴 때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나만 손해인지 아닌지 알려주지 않으면 대부분 나만 손해일지도 몰라가 돼버리는 거죠. 나만 손해일지도 몰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방어적이 되고 비협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단지 손해보는 짓을 안 하려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3자가 볼 때는 되게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관계가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손해가 혹시 나 손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요새 흔히 쓰는 말로 호구 회피 전략을 쓰는 것뿐인데 왜 나를 나쁜 놈으로 이상한 시선을 쳐다보지? 그러면서 관계가 매우 나빠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자각해서 더 시스템을 넓게 봐서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이건 내가 뭐 호구될 일은 아니네. 이건 내가 손해만 보는 건 아니네. 스스로에게 판단 능력이 있으면 가장 좋죠. 근데 그게 주니어에게 그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경험이 많이 쌓여야 좀 넓게 볼 수 있고 더 크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사회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사회를 넓게 보는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봉사활동은 당장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그렇게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서 언제 어떻게 해서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더라도 이 자체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야. 그 자체로 나는 뿌듯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호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자발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을 보지 못하면 자기는 계속 회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기 싫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시스템이 보이도록 리더가 해줘야 된다. 그죠? 당신만 손해가 아닌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협업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뭔가 쿠가 말씀하시고 계실 때 제가 계속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포착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주니어든 팔로워든 그에게 그 시스템을 이해시켜주는 작업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들은 생각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이게 뭐 흔히 생각하는 윈루즈이긴 하겠지만 그냥 그 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 다 뭐 혜택이라고는 하지만 쟤는 나보다 좀 더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이 나랑 쟤랑 50의 힘을 썼어. 근데 나는 50을 되돌려 받는데 저 사람은 50보다 좀 더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되게 나에게도 이득이고 좋은 거다라는 걸 뭐 누군가의 노력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만들까? 결국은 그 공정성이 이슈라는 거잖아요. 음, 공정성 이슈라는 거거든요. 네, 그죠? 내가 손해볼 짓을 하지는 않겠다. 네. 근데 아무리 보여줘도 손해일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 걸 염려한 거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그죠?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공정성을 실현하는 룰을 만들어야 협업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참여가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거 뭐 저만 고생하는데 이건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누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옆에 사람한테 누가 좀 도울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보상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워크숍을 많이 해보면 다 자기가 손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손해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착각이냐면 다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누군가 혜택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그게 착각이죠. 누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다 손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는 단지 시스템 전체를 보지 않았을 뿐인 거다. 이거죠. 그게 피터 생게가 말한 시스템적 띵킹인 거예요. 네, 시스템적 띵킹. 그리고 그 부분을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뭐 케간에 의하면 5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1단계는 유아적인 단계. 그냥 내가 사탕 하나 뺏기면 그냥 그 뺏긴 거 가지고 울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단계인 거고 그다음에 내가 사탕을 한번 뺏겼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와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얻는 이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뭐 그래도 네가 홍아가 뭐 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했구나. 넌 참 착하다. 이런 말이 나한테 되게 고맙게 다가올 수도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점점 자기가 발달돼서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죠. 좀 별도의 얘기이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맨 초기 단계는 다 그냥 아주 충동적인 단계이거나 또는 그냥 외교적인 단계이거나 그 다음에 뭐 기회주의적인 단계이거나 뭐 이런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이고 점점 올라갈수록 그런 모순을 받아들이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불공평한 것 같은데 근데 불공평해서 나한테 불이익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실은. 나도 불공평하게 이득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보이는 거죠. 그걸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볼 수 있게 도와가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한 거죠. 한 번도 이렇게 팀끼리 그런 걸 꺼내놓고 얘기해 본 적이 없을 수... 많죠. 대부분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저는 대부분 CEO들이 내가 회사를 뭐 골치 아프지만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뭐 이렇게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 일자리가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직원들이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CEO들은 대부분 착각을 하죠. 근데 그건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반대는 우리가 와서 열심히 일하니까 너가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성원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희생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왜 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CEO는 내가 이렇게 이 오만 그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일을 꾸려 나가고 회사를 계속 유지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볼 수 있어야 이제 협업 행동이 일어난다 그런 거죠. 안 그러면 다 이제 약간 깊이 회피, 그죠? 최소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조직이 이제 협업 조직이 아니라 거래 조직이 되는 거죠. 딱 이번 거 이거 하면 얼마, 이번 이거 하면 너도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도 이거. 그것이 당장 거래가
원오프 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 협업이라는 건 그 당장의 거래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공정성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이번엔 조엘이네. 조엘은 어떤 때 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엘라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엘라가 얘기했던 걸 제외하고 얘기해 보자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위기에 따른 협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자발적인 협업은 엘라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고 그쵸 결국에는 나에게 득이 될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게 가장 제일 클 것 같긴 해요. 사실 위기에 대한 협업 자체도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오는 손해가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걸 구분을 했는데 아까 자발성과 협업이 같은 거다 그랬는데 회사에서 대체로 조직에서 자발성 하면 자기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상사가 누군가 시켜서 한다 그건 이제 자발적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거니까 마지못해 하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못해 하는 일의 성과는 제가 볼 때 한 20배 차이 나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 대비해서 내가 진짜 이 일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물론 이제 이게 매뉴얼 워킹 이런 거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머리 써서 하는 창의적인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차이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발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협업 행동에서의 자발성이란 뭘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조직 전체가 잘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지를 스스로 생각해내는 거, 자발하는 거죠. 그죠? 내가 제너레이션을 해서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게 이제 커다란 의미의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큰 틀에서 어떤 목적은 주어졌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TFT를 만들었다. 그럼 TFT의 목적은 있을 거잖아요. 이번에 뭐 신제품을 출시해서 성공적으로 뭐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뭐 정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에 있어서의 자발성은 또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TFT에 이제 뭐 한편으로 보면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거 할 때 이제 팀장한테 한 명씩 차출하세요 하거나 뭐 그렇게 차출을 받거든요. 어떤 프로젝트 할 때. 이번에 모 대기업 컨설팅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그게 되게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차출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동기부여할 거냐. 동기부여할 거냐가 뭐냐면 자발성이 생기게 할 거냐.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공정성 이야기 많이 했는데 공정성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거고 실제 기업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공정성은 나 저기에 있으면 내가 좀 뭐랄까 연초에 설정해놨던 KPI 그거 다 거기로 세팅해놨는데 내가 이쪽 TFT 가면 이게 되게 모호해진다. 그러니까 내 성과나 인센티브에서 손해보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되게 크게 작동하는 거죠. 그 부분을 어쨌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당장 현재 제도를 가지고 어떤 성과 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거 외에 뭔가 다른 방식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보상이 뭐가 있을까? 정신적이든 금전적이든 뭐 또는 다른 뭐 여가이든 상관없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고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그냥 이 프로젝트에서 멋지게 결과 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좋은 경력을 쌓고 그다음에 그걸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경력 포트폴리오에 하나 멋있는 획을 긋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누군가 마음을 먹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보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저런 보상이 있는 것들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여지면 그냥 되게 마지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드는 게 성공 기대감입니다. 성공할 것 같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이. 그렇죠.
실패할 일에 발 담그고 그쵸. 발 담그고 싶지 않다. 그게 있는 거죠. 네. 그걸 저는 이제 삽질 회피 전략이다 이렇게 쓰고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삽질이 아니문이다.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성공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냐?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히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성능 좋은 컴퓨터가 있느냐? 어떤 프로젝트에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나만 능력 있고 나머지는 다 으리삐리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 하기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뭐 필요한 예산 지원이 되느냐? 아니면 뭐 무슨 실험 장비 이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실험 장비 사줄 거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협업 행동을 일어나게 하려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줄 아는 영역이야. 그런 거죠. 나는 뭐 열심히 축구를 해왔는데 갑자기 뭐 배구팀 가서 뛰래. 그러면 난 배구 못하는데 난 발을 쓰지 손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건 자기 효능감이죠. 근데 보니까 옆에가 다 막 배구 A급 선수들만 짜졌어. 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 잘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 기대감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그래서 자원의 풍부성, 그다음에 동료의 믿음직함, 그리고 자기 효능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성공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리고 앞에 위에는 이제 공정성. 공정성도 어마어마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정성 지각이 높아야 협업 행동이 일어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클래리티예요. 클래리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CJP라고 부르거든요. 클래리티, 그 다음에 저스티스, 그 다음에 파서빌리티. 클래리티, 저스티스, 파서빌리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클래리티는 뭐냐면 그 프로젝트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뭐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모아놓으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막 뭐 하라고 하면 되게 막막하죠. 우리 그 지난번 프로젝트 중에 우리 컨퍼런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도 뭔가 멤버들이 협업에 대하여 쭈삣쭈삣했던 거는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 고울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고울이 명확하면 해볼만 하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롤 클래리티가 또 필요하다. 골 클래리티, 롤 클래리티. 그래서 그 중에 나는 뭐 합니까? 그 프로젝트 전체 목적은 뭔데 그 중에 나는 뭘 해야죠? 이게 이제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클래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나가느냐,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그 다음 언제까지 하고 뭘 또 그 다음에 하느냐, 이게 이제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알아보는 워크숍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공정성을 알아보고 명확성을 알아내고 성공 가능성을 알아내는 그런 이제 워크숍이 필요하다. 그러면 협업 행동이 더 높아진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높아지게 하는 어떤 개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입. 그 개입을 이제 무슨 개입이라고 부르냐면 FICE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Facilitative Intervention for Collaboration Encouragement예요. 그러니까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퍼실리테이션 방법에 의한 개입, 이런 거죠. 좀 쉽게 말하면 4가지의 워크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워크숍 중에 첫 번째가 마음정리 워크숍이에요. 가이스트, 정신 다듬기,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목적, 그러니까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 워크숍, 이걸 해야 된다. 그 협업을 해야 하는 그 태스크에 대한 그렇죠.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울 클래리티를 높이고, 고울 클래리티를 높이겠죠, 일단.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나 열망 이런 것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비전이란 건 뭐냐면 프로젝트를 하긴 하는데 얼만큼 멋지게 잘할 거냐,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게 비전이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뭐가 좋아지지? 그게 미션. 이 프로젝트 하면 뭐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길래 이거 하는 거지. 네.
우리가 이 신약을 열심히 잘 팔면 뭐 진짜 환자가 치료돼? 뭐 그런 게 이제 미션에 해당하는 거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진짜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뭘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까? 이게 이제 코어 밸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롤 클래리피케이션.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태스크를 다 꺼내놓고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같이 의논해서 정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명확성도 생기지만 명확성과 함께 뭐가 생기냐면 공정성이 생겨요. 자, 우선 절차적 공정성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내 업무를 내가 선택하게 하니까 절차적 공정성이 생겨요. 그 다음에 분배적 공정성이 생겨요. 나만 일 많이 하는 거 아니네? 이게 딱 이렇게 한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는 걸 막 억지로 맡았네? 이런 것도 없어질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관계적 공정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공정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업무를 다 나열해놓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 이름 다 나열해놓고 그 이름에다가 업무를 다 연결해서 붙여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선정의 원칙은 자발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거. 자발적으로 선정하면 나중에 늘 업무 분장할 때 이제 어렵고 뭐 이런 거 남거든요. 그것도 끝까지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네. 그러면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됩니까? 결국은 그거는 남겨지지 않고 누군가 리더가 와갖고 억지로 줘야 되는 거 아니나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진행하는 워크숍에서는 항상 다 본인들이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그걸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해야 되는 걸 한눈에 업무와 인원을 다 놓고 보면 그게 잘 배분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져왔던 거 다시 누구한테 이거 좀 가져가 주시면 제가 이거 해볼게요 하면서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공정하게 잘 배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런 딜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 그럼 제가 대신 할 테니까 저 야근 불사하고 이거 할 테니까 그러면 저한테 뭐 나중에 평가를 좀 높은 평가를 주실 겁니까? 이렇게 딜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절차 명확화는 이제 로드맵을 그려놓고 프로젝트가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하고 아웃풋은 뭐고 이거 할 때 방법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듀데이트 언제까지 해야 되고 누가 이게 책임을 맡을 사람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거.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클리어해지죠. 내가 저때까지 저거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이걸 안 하면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여파가 연결이 되네. 그러면 내가 제가 이거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절차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료 이해. 이게 요즘 유행하는 MBTI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이해를 하자. 그래서 데드라인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고 뭘 꼼꼼하게 자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가능성에 관심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MBTI 보면 그게 SN 뭐 FT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뭐 사람들 간의 조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되게 논리적인 게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서로 좀 아는 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거기서 자꾸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거든요. 근데 서로 그걸 알면 이 사람이 참 T였지. 그러면 되게 논리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겠네. 근데 내가 괜히 사람 좋은 걸로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네. 이런 걸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협업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정리 워크숍, 역할 명확화 워크숍, 절차 명확화 워크숍, 동료 이해 워크숍.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한 방에 할 수 있거든요. 하루 날 잡아서 뭐 하거나 프로젝트가 뭐 예를 들어 3년짜리 프로젝트다 그러면 뭐 한 2박 3일 정도 같이 쫙 하면 좋고 프로젝트가 6개월짜리다 그러면 뭐 한 하루 정도 날 잡으면 좋고 프로젝트가 뭐 한 달짜리다 그러면 한 3시간 모여서 하면 좋고 네 그렇게 짧게도 할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가 작으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협업과 자발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뭐 저는 실제 제가 의뢰받은 일을 가서 진행을 할 때는 워크숍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 협업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혹시 궁금한 바가 있나요?
제가 설명을 막 혼자 막 했는데 들으면서 퀘스천이 생기거나 이건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나 궁금하다기보다는 그 서로의 상황을 보는 기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펼쳐놓고 아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또 그만큼 또 제일 하기가 어렵잖아요. 시간을 각자의 또 업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을 쉬더라도 약간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그거 우리 지난번 그 외전 말고 본전 할 때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그쵸. 어떤 선택은 늘 우선순위. 이것도 가치롭고 이것도 가치로운데 그러면 프로젝트가 좀 잘 진행이 안 되더라도 지금 막 각자 맡고 있는 일 처리가 더 지금 중요하고 시급하니까 뭐 그냥 프로젝트는 어떻게든 돌아가겠지 하고 그냥 두는 게 하나의 방법. 근데 그 사정은 정말 상황에 따라 다르다. 컨틴전트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진짜 중요하고 이거 참여자들이 진짜 열심히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반드시 성공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현업의 시간을 빼서라도 어쨌든 거기에 가서 워크숍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죠. 그 판단은 정말 그 상황, 진짜 그 상황에 맞닥뜨려져서 내릴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설명을 듣기만 하시면은 뭐 앞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표를 통합 모델을 협업 촉진과 협업 행동 통합 모델을 보시면서 들으시는 게 가장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 협업과 자발성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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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엘라는 혹시 궁금한 거 없었어요? 아,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마당 쓸기 이런 말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예. 네, 자기 결정성 이론 이야기 하실 때 네. 예로 들어주셨던 것 반영조직이라는 같은데. 책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 모든 사람은 그 자기가 그 결정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정말 그 주인 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네. 이거는 그 TFT의 구성 전 단계에서 작동을 해야 하는 건지 전 단계에서 아니면 작동하면 더 좋죠. 뭐 이 프로세스 안에서도 뭔가 작동해 볼 수 있을 그렇죠. 법한 게 있나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는 인간은 누구라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다음에 어떤 영역으로 내려가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투성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잘 보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 이건 정해졌다.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현된 것보다는 자발성이 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다 선택해 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자발성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그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4가지 워크숍이 그렇죠.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도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그게 하기 싫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한편 개인적으로 자기 디벨롭을 위해서 하면 좋을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항상 드는 이야기예요. 저는 눈이 2개인 거 제가 선택 안 했거든요. 네. 입이 하나인 것도 내가 선택 안 했고 인간은 내가 선택 안 한 게 너무 많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를 찾아갈 수 있는 여지도 무한대로 많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어떤 제목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만 나의 자율성이 없다 매달리지 말고 그 안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까지를 내가 어떻게 할지를 내 자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기도 하죠. 퍼실리테이터의 임무가 막중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말고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자기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이 이제 우리 10장 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 또 본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전하니까 본편으로. 이득도 손해도 아닌 본전 옛날만 생각이 나네요. 옛날만. 직지심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